교육제도가 또 한번 크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18 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고1이 될 때 문과, 이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국영수 하는 그런 과목 비중이 줄어들고요. 과학, 사회 등 7개 뭐 과목을 공통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이 나왔는데, 문이과를 없앤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요. 또 그러나 공부의 방향이 다르고 개인마다 적성이 다른데 저렇게 획일화하는 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면성이 고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 학부모들 혼란이 되고, 또 이 학교의 혼란이 사교육으로 연장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덜렁 큰 학교 제도만 바꿔놓고 뭐 수능은 시스템을 바꾸는 건지, 입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대학 교육은 그 문이과 교육을 전제로 해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커리큘럼을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 교육이란 것도 전부 다 고리에 맞물려 가는 건데 혹시 의욕만 앞선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됩니다. 그런 뉴스는 한경의 그 사회면 톱으로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면부터 볼게요. 9월 23일자 한경 기사입니다. 일면 톱은 조금 기획성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특허만 보고요. 단지 뭐 자산 내는 게 특허만 보고 대출하고 투자해도 연 50% 수익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벤처 뱅크인데요. 지식 재산을 담보로 하고 대출하는 은행이라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 다만 이제 그 지식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지식을 어떻게 담보로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을 텐데, 이게 이제 한국 지식재산 상업화 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지식재산의 상업화 협회와 한국경제신문이 한 어떤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주장해서 정리해서 썼습니다. 관련 기사도 물론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 기사는 우리 낙하산 인사 참 많이 되죠. 낙하산, 모든 정권이 들었으면 낙하산 인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낙하산은 횡행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같은 그런 부조리한 사회적 구조를 양태했다 해서 관피아 방지법을 세웠죠. 그래서 관 출신은 관련된 분야에 적어도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한편을 봤더니 아마추어, 이제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은 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그 재취업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심의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 아마추어들이 이번에 낙하산 온다 이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사장 오고 감사 오고 이사 오니까 아마추어 낙하산을 쏟아내는 관피아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은 직접 이해 당사자를 피하자고 한 건데, 이런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정피아, 그 다음에 부처 간의 자리 맞바꾸기, 이런 일도 있으니까 눈 가리기 아웅이죠. 너희 부서에서 우리 부서 출신 하나 받아주라. 전혀 업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너희 부서 출신 하나 받아줄게. 야합입니다. 무리한 규제에 편법이 확산되는 현실 고발이네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미래부의 국장이, 미래부라 하면은 미래과학부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우정국, 우편 업무 담당했던 우정국의 국장이 금융투자협회 임원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이 공무원이 금투협 임원으로 못 가게 하니까 관계도 없는 우체국 담당하는 국장이 금투협 임원으로 오고요. 또 다음에 일자리가 생기면 금융위원회 출신 공무원 한 사람이 미래부 산하에 또 주겠죠. 그렇게 교환되는 이런 엉터리 겁니다. 경찰청 출신이 자산 신탁회사로 가고, 경찰청 출신이 과연 금융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관련 분야 취업 제한 규제 때문에 퇴직 공무원들이 갈 곳을 못 찾고, 그러니까 부처 간의 일자리 교환, 담합, 야합이죠. 담합이 아니라. 현재 규제로는 정치권에 내려가는 정피하면 판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여기 사진은 보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 대표들 4사람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같이 점심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경총회 박병원 회장, 한경의 대기자기도 하죠. 여기는 노상영 위원장 김대환 씨, 여기는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 여기는 고용부장 이기권 장관이네요. 그래서 대통령은 좀 고통 분담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이제 현실화됐네요. 조선업계의 큰 현대중공업하고 같은 계열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울산에 있는 큰 조선소, 큰 공장입니다. 현대삼호조선중공업이 포스코 지분을 전략 매각했다고 합니다. 5천억 원 손실을 감수하고요. 포스코 지분 가지고 있던 130만 주, 지분율 1.5%인데 2,200억 원 현금, 2,200억 원 질라고 5천억 원 손실을 감수했다. 요 손실이라는 건 물론 장부가 손실이겠죠. 포스코의 주식이 워낙 떨어져서 뭐 포스코도 반성할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조정이 세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200억 현금 확보했다는 건 이면에도 기사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다시 일면에 우리 스트롱 코리아 공대를 살리자. 여기에는 성균관대 케이스를 기사를 썼네요. 성균관대의 파격 실험이다. 전교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인문계도 심지어 이해체능도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문이과 통합은 여기 잠시 쓰고 자세한 기사는 사회면에 이어집니다. 그랜드 코리아 세일, 한국의 제품들이 좀 강하게 대세일, 박앤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초, 그러니까 10월 초입니다. 2주 동안 전국의 모든 유통업체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가 있다고 합니다. 뭐 물건 살 거 있으면 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 금요일 완전히 떨이 하는 그 대할인 행사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싸게 사보겠다고 새벽까지 가서 줄 서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 한국도 그런 상황이니까 좋은 거 많이 사도록 하십시오. 이면 이색적 기사는 추석 때 개 맡기고 가야 되는데 애완견 하루 맡기는 1박 맡기는데 12만원, 그러나 빈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끼면 몰고 가야지 이거를 맡기고 가네요. 추석 때 애견 호텔 예약이 끝났다. 밥보다 앱 이런 기사도 있고, 전국의 100대 대기업 임원들 봤더니 평균 연령이 53.5세라네요. 한국 CXO 연구소 평균 연령 53.5세가 되면 대개 임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요 3면 기사는 현대자동차 서울에 그 비싸게 샀다는 한전 부지 잔금이 25일 내일 모레인데 사옥 착공 시점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왜냐? 서울시와 강남구가 서로 옳다고 지금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허가권 놓고 서울시와 해당 구청 공공기여금 특히 용처 놓고 어떡할는지 서로 서겠다. 강남구는 강남구 서겠다. 무슨 소리냐?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써야 된다. 그래서 115층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프로젝트가 130만 명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데 지금 겉돌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19대 이번 정기국감 소환된 기업인들 124명이라고 합니다. 16대하고 봤더니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불러들인데 도사들이네. 이건 아까 봤던 기사고요. 요 기사 재밌죠? 요즘 폭스바겐의 그 리콜 사태가 아주 일파만파로 가는데요. 일파만파로 가는데 요 재밌는 거는 폭스바겐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자 현대자동차 주가가 3.1% 20일 올랐습니다. 정말 폭스바겐 세계 최고 생산량으로 최대인데 폭스바겐하고 현대차가 정말 경쟁업체가 맞긴 맞나 봅니다. 저렇게 되면 폭스바겐 차가 많이 안 팔릴 것이고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시장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마켓시어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의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3.14% 올랐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 판매 증가 기대감. 기아차도 3.11% 올랐고요. 아무튼 폭스바겐은 이번에 아주 혼났네요. 혼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그 성분 조작이 폭스바겐 것만도 아닐 것이다. 유럽차 신뢰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주가는 이틀째 폭락되고 있고요. 국내선 내 차 괜찮나 해서 폭스바겐 문의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국제면 보고 끝내겠습니다. 국제면 이 톱 기사 전 너무 재밌습니다. 미국의 약값 하락한 종류가 하루 새 55배 올랐다고 합니다. 55배. 정치권도 시끄럽고 뭐 무슨 약을 하나 여기 나와 있죠? 말라리아 약, 다라프림이라는 말라리아 약을 어느 제약회사가 인수를 했는데요. 원래 13.5달러 하던 게 인수하자마자 750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약 한 알이 말라리아 예방약이 88만 원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이 가만 안 하겠죠. 제약사 폭리를 막겠다 하고 나선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9% 그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플의 전기차 2019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쭉 들어가 있네요.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 방문, 국빈 방문하면서 시애틀에 도착했다, 그런 기사도 또 있고, 중국 정시와 중국의 상하이 정시와 런던 정시가 교차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중국과 영국이 서로 정시까지 교차할 정도로 세계는 또 하나가 돼간다. 그런 뉴스도 국제면에 들어가 있습니다.